네, 2018년도 국회의원 연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도구 인정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도 가급적 저 가운데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게끔 좀 해주시고요. 자, 연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찬회 일부 행사 사회를 맡은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구 출신 김성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최되는 연찬회는 재헌 건국 70주년을 맞아 국민개혁 및 사법개혁을 위해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견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그리고 순직 당원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해 주신 김성태 원내대표님으로부터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연찬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26일 밀양 화재 참사에서 유명을 발휘하신 고인들과 또 희생자분들을 위한 공유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인사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예, 밀양 세종대원 화재 참사로 유명을 발휘하신 고인들께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크거나 작은 부상을 입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건 발생 당일 원내대표인 저를 대책단장으로 긴급 대책반을 구성해서 정책위장을 비롯한 대책반이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됐습니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은 불안을 넘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각종 사건 사고로 4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상자 총 422명 중에는 사망자만 107명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이 두 달 사이에는 영도 낚싯배 전복 사건, 그리고 지난 12월 가순의 제천 화재 참사, 그리고 지난 26일 또 밀양 세종대원 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운 분들이 또 희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와 구속 대책을 언급했지만 말만 뻔지를 하고 아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크게 사과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무고하고 아까운 국민의 목숨을 헛되게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정권에게 책임을 묻고 또 다른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책임을 묻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이걸 정쟁으로 몰고 또 고령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식으로 언론의 논조를 이렇게 돌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치하고 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9개월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국가 체제로의 큰 전환을 위한 왜곡편을 울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부동산 대책, 유치원 영어수 금지, 그리고 비트코인 정책, 이런 최근 모든 상황을 되돌이켜 볼 때 아마추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고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가가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은 새롭고요. 그런데 이 도약은 대한민국이 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극복해주는 도약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선제대장으로 정치적인 이해 덕실만을 따지는 문재인 정부와 과연 올림픽 개최 국가의 정부인지 크게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 같은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의 난맹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우리는 엄동설안에 내버려진 덜개입니다.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을 시급하고 하급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무도 안이한 의식에 젖어 있지 않은지 이번 연찬을 통해서 처절한 우리들의 자성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재헌 건국 70주년 되는입니다. 지난 1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신년사에서 밝히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문재인 간제 개헌 시도를 온 국민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장적 대통령의 폐단을 끌어내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는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간제 개헌을 저지하고 권력기관 개편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국가대역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권력기관을 입맛대로 조롱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대여투쟁의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헌 전문가이신 장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개헌 관련 특강을 가집니다. 오후에는 자유토론 세션을 통해서 우리 동지 여러분들의 개헌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하나로 집약시켜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다양한 개헌에 대한 의지와 입장을 지도부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이 일부 언론을 이미 간제 언론으로 만들어버린 끊임없는 언론 장악 시도는 이미 KBS, MBC를 넘어서 종편 그리고 신문에까지 다양한 또 인터넷 언론 매체까지 접수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어려운 현실에 처했습니다. 존경하고 또 대한민국의 중론 이 언론을 위해서 애써주신 언론 여러분께서 야당의 목소리는 곧 국민들의 절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가오 잘못된 부분 처절하게 자성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려운 당 이끌고 계십니다. 홍준표 당 대표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입장하실 때 우리 의원님께서 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오셨네. 그렇죠?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둡고 긴 터널을 헤맸습니다.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탄핵과 대선 패배 그리고 좌파 정권 등장 연이은 정치 보고 정말로 힘든 세월을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을 기해서 당 내부 정리가 끝났습니다. 최근에 당협위원장 74명을 교체하는 혁명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들어왔던 우리 당이 이제 그 세력들과 전련을 하고 새로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에 완결판이 다음 달 초에 있을 전국위원회대회입니다. 거기서 당헌 당규가 정비가 되면 이제 우리는 과거 잘못했던 국정농단 세력과는 절별을 하고 새로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동안 참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헌 논의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일간신문에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판이지만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제가 내각제 개헌도 검토를 하라고 했다.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런 허위 보도가 났어요. 저는 헌정특위 위원장만 알고 있고 헌정특위 위원회에 대해서는 단 누구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주문을 한 일도 없고 오늘 처음으로 개헌 관련하는 것은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허위 보도가 나는지 참 팩트를 확인이나 해보고 그런 중요한 사실을 보도를 하는지 참 요즘 의아스럽다. 왜 언론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음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허위 보도를 하는지 참 의심스럽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개헌과 같은 것은요, 개인의 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문제. 개인이 자기 의견을 언론에 백가정명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극히 부적절합니다. 개헌은 당의 지각된 의사가 국민 앞에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논의를 하시면서도 앞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마치 당의 의견인 양 그렇게 백가정명식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걸 여러분 오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들은 권력기관을 개혁을 한다면서 국가정보원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친북정권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아마 국가보안법도 곧 폐지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검경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공수처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검찰청입니다. 그 새로운 검찰청을 뭐로 채우느냐? 민병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서
좌파 영구집권 체제로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기구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없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잘못하면 그 위에 공공공수처를 또 만듭니까? 그건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에요. 좌파정권 영구집권을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민병검찰청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검찰과 경찰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기관이 검찰과 경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었어요. 경찰이 검사 감시하고 검사가 경찰 감시하고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드니까 함부로 내각제 하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그 본질입니다. 정치 권력들이 검경 중에서 경찰을 다루기 쉬우니까 원래 검사라는 것은 저게 정권 초기에 사냥개지 됐다가 정권 넘어가기 전에 중간 넘어가면 싹 배신을 여태 해왔거든요. 그게 쟤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약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경찰한테 줘가지고 경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하니까.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검경이 상호 감시 체제를 하도록 만들고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권력기관의 개혁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도외시하고 정치 권력이 계속 좌파 권력기관을 훔쳐지겠다는 게 저들의 정치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첫째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사법개혁의 첫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경이 질곡종 관계가 아니고 상호 대등 관계로 상호 감시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이 일본처럼 그것이 권력기관이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길이다. 그걸 오늘 충분히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방선거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선거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패배를 하면 여러분들도 다음에 총선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다 잘립니다. 지방선거 등한시하는 사례를 내가 하나 들어줘. 경남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등한시하는 바람에 자기가 맡고 있던 세 군에 우리 후보가 못 떨어졌어.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총선에 공천 탈락했어. 지금도 명예회복 하려고 뛰다니고 있지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패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는 것 명심을 해야 됩니다. 비록 지난 대선 때 패배가 뻔한 대선이라서 유세차 한 번 타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여러분들이 지방선거 패배하면 다음 총선 공천도 없고 또 총선에 가사 공천을 받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명심을 해요. 거기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패배하면 홍준표 물러나고 우리가 기권을 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패배하면 홍준표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망합니다. 제가 99년도 선거법 위반으로 DJ 저격수 하다가 덮어 쓰고 나갈 때 그때 반짝 스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동대문으로 복귀를 했어요. 동대문에서 2012년도 총선 때 낙선했을 때 또 홍준표 끝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남에 내려가서 화려하게 부활했어요. 경남지사 쭉 하다가 특정 세력의 음해로 성행정지 리스트 사건 걸렸을 때 또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 밝혀져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홍준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선 때 저거는 패배용 대선 패전 처리용이기 때문에 끝나면 집에 갈 것이다. 끝나고 복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난 뒤에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지방선거 패배하는 지역은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의 선거가 어렵고 자신의 재선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건 명심해야 돼요. 동대문에 있을 때 내 선거보다 구청장 지방위원 선거를 내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동대문 지역에 있을 때 내가 있을 때는 구청장을 내가 직접 14일 동안 단맛 없이 뛰어서 2번이나 당선시켰습니다. 영남 지역이나 충청 지역에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북에서도 2번이나 지방선거를 당선시켰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원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거기에 7, 8%를 더하면 됩니다. 동네 수치로 전부 비교해 보면 한 30% 접근했죠. 갤럽 조사는 곱하기 2.5 하면 우리 당 지지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돌아보니까 또 며칠 전에 한 달 만에 여의도 연구소 조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면 선관위에서도 고발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는 지난 총선 때 모든 언론이 180석 새누리당 할 때 127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근사치에 맞았던 여론조사가 우리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입니다. 이해창 총재가 2002년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하도 붙어도 1점 몇 프로 자꾸 지는 거로 나오니까 그 당시에 하순봉 선배가 이기는 거로도 하나라도 조사해달라. 여의도 연구소에서 거절했습니다. 그게 최종 조사에서도 1.8% 지는 거로 나오는데 1.2%만 졌어요. 정확합니다. 우선전화가 일반 여론조사기관에 20만 개 갖고 있는 게 보통인데 우리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1,200만 개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 연구소 며칠 전 여론조사는 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격차도 많지 않습니다. 원래 25%만 되면 선거를 해볼 수 있겠다. 원래 야당은 25%만 되면 선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5월이 지나고 나면 박빙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을 할 필요가 없는 선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국 지역에서 독려를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다. 이길 수 있다. 지방선거에 선전을 하면 총선은 반드시 이깁니다. 과거 DJ의 민주당은 83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제1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개개인마다 얼마나 열의를 갖고 지역에서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머리로 정권 잡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자기 지역에서 노력을 해주느냐, 그것이 선거에 이기는 길이고 좌파 정권 폭주를 막는 길이고 우리가 또 새로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길입니다. 꼭 연찬을 통해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정서의 전사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의견을 모읍니다. 오늘 한 번으로 의견은 모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헌이나 권력기관 개편에 관해서는 저들의 속셈이 뭐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길이 뭔지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홍철호 의원 가깝다고 또 옆에 중간에 빠져가지고 가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저 통영에서 온 분도 있어요. 근처라고 살짝 빠져나가지 말고 끝까지
한마음으로 연찬회를 바쳐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힘냅시다. 잘합시다. 예, 언제나 말씀 주신 오늘 홍준표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 처음 말씀 중에 좀 많이 참석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얼른 여러분들께 조금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 총 117명입니다. 그 중에서 95명의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불가피하게 해외에 계신 분도 계셔가지고 지금 95명 참석하신다고 말씀 주신 분 중에 80여 분 이상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함진규 정책위 의장님으로부터 정책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만 정책적인 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날 의원총회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 지방선거 공약 제출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1월 17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17개 시도당 광역자치단체 단위 공약 제출을 완료를 했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공약은 시도당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합해서 갖고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시도당에서 보고를 받으셔도 되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출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약 추가 개발 완료 개발 및 기존 제출 공약이라 하더라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공약은 당협위원장이 후보자 선정되고 나면 책임지고 개발할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2차 취합 예정은 2월 20일까지입니다. 공약 개발단 활동 강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우리 지도부에서 늘 말씀드리는 지역 밀착형 공약 개발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약 이슈 선점 및 공약을 통한 선거 구도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역 발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정책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홍보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연령별, 분야별, 계층별로 분류해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공약 전체를 보여주는 공약 포털 사이트를 우리 홍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또 각 전국 유형별로 후보자들이 또 본인들이 내세우고 싶은 공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취합 예정입니다. 후보 확정되는 3월 말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당에서 다음 주부터 좀 검증을 해서 전국 17개 광역을 순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공약인지 검증을 해서 선거에 출마할 때 저희 당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걸로 가도록 전국 순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도 공약 개발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공약 개발을 위해서 외부 단체 전문가 포함해서 구체적 지역 밀착형 공약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도 공약 개발단 지원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정책이나 시도당 위원장님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2월 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건데 여기는 시도 위원장 보좌진,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진, 우리 당의 정책위 수석 보좌진들, 그 다음에 시도당 사무처 이렇게 해서 시도당 공약 개발단 밑에 시도당 공약 개발 지원 팀을 실무적인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 청취 및 지역개발 발전 토론회 공약 점검을 위해서 우리 홍준표 대표님 지도부와 함께 전국 시도 2월 중으로 다 순회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공약인지 우리 당에서 중앙당에 뒷받침할 수 있는 공약인지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남은 구정 이전에 그 다음에 타 시도는 구정 이후에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더 상세한 부분은 이따 비공개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9시서부터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지방선거 공약을 위해서 회의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함진교 정책위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홍문표 사무총장으로부터 당무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의원님들의 잔소리 좋은데요. 그 내용은 해외 나간 분이 11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유로 법적인 여러 가지 관계로 불편하셔서 안 나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적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7명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한국당이 모처럼 이 개헌에 대한 국가 반백년 대계를 어떻게 하면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정당이 있는데 의원님들 연찬회를 통해서 답을 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발빠르게 우리 김성태 대표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게 생각을 보고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표한테 박수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살신성인인데요. 이번 새로 당협위원 조직책을 만든 분들에게도 심사에서 조건이 이번 선거에서 잘못된다면 위원장을 내놓겠다는 약속이 있은 전제에서 이번 조직책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직책 원회는 그런 책임을 지는데 원내는 그럼 어떨 것이냐 그런 문제는 각자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당은 사실 외형적으로 뭐 어떻게 시간이 되면은 잘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잘못된 생각은 시간이 가면 잊혀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당의 총장이라고 맡고 보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전화를 주시고 또 편지도 주시고 그런 걸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직 자유한국당은 정신 못 차렸다 하는 것이 한 70%의 의견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린 반성하고 그리고 뉘우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또 하나는 반대로 우리는 혁신과 개혁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숙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한국당이 신뢰받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님 계시고 원내대표 계시고 각 상위원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의 조직 부분 그리고 당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실핏줄 같은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선거에 활성화해서 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당직자 우리 수족과 같은 오배로운 사람들을 32명을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압축 결단으로 당을 떠나게 했습니다. 참으로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터놓고 말씀드리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으로 소위 선거를 치르고 조직을 잇따라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골고루 생각해 보면은 당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당무감사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12가지의 폼을 놓고 당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 4분 그리고 원외 위원장님들 58분이 우리 당을 떠나는 또 당직을 당협위원장을 내려놓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혁이고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 단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우리 사법적인 문제로 지금 당협위원장을 내놓는 분들이 10여 분 계십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고통으로 인내로 이겨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당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거 때 적당히 모시고 또 활용하고 선거 끝나면은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했었던 중앙진흥조직위원회는 우리 한국당의 자산입니다. 그분들은 작게는 20년, 30년 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고 필요에 따라서 버리는 그런 우리 한국당은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는 정당으로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만은 거짓말하지 않고 이용하고 차버리는 한국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중앙직능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26개 분과위원회로 구분을 해서 분야별로 나누고 한 분과가 3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방대한 우리 한국당의 새로운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253개 지국 지역에 다 지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새로운 조직으로서 6월 13일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롭게 창출된 조직을 보배롭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 조직에 대해서 당에서 최대로 협조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작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아까 정책의장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현장 정치를 안 하면은 우리 고의에 그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 정치는 우리 중앙당에서 힘있고 능력이 있는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원내대표 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 공약을 뒷받침해주는 우리 후원자로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갖고 그 공약이 실천되겠다는 가능성을 지역민에게 주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또 표를 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의장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부 상임위원회별로 분야를 전부 맡아서 그 책임지는 분들이 중앙당의 당직자가 직접 내려가서 공약을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책임 정치로 가는 그런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는 우리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성심성의껏 이 4대 개혁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당무감사에서 20만 명의 당원이 새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20만 명은 우리와 똑같은 24시간 숨을 쉬면서 당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희망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그전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쪽으로 그분들을 견인해서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사고를 갖고 찾아오기를 바라면은 그분들이 올라오고 했다가 도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지금 걸려있다고 봅니다. 모실 수 있는 자세, 그분들에게 뭔가 함께할 수 있는 동기에 이 동기부여와 기여를 우리가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직도 옛날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여기 이명수 의원 또 박찬호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어제 천안에서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현장에서 앉아서 듣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정치권이 뭘 하느냐 이거. 이미 좌파를 넘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얘기를 종교인들 목사 입에서 건물 터지듯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정에 마음은 있지만 행동을 못 하잖아요.
체면 때문에 못 오고 눈치 보고 못 오고 부끄러워서 못 오고 그런데 종교인들 목사님들이 그런 한 30여 명 오시고 그럼 한 2만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더 앞서가는 그런 논리로 이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는 걸 보고 과연 우리 제1야당이 지금껏 저분들의 생각하는 만큼 행동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본 이거 사실 5천년 대한민국 고유한 역사를 짓밟는 말이 안 됩니다. 동생이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활정치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시작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캐치프레스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1월달 돼서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 7번의 현장을 나가서 아마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많은 박수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당으로 또 메모해서 보시는 분 또 인터넷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뭐 10년 들어서 맞배기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 여기 계신데 이게 맞배기가 아니고 우리가 선거를 끝나도 또 계속 정책 정당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 정당으로 보이지 않겠나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대표님 나가달라고 박수 한 번 좀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된 말씀은 끝났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후원금 제가 총장 맡아서 10원 한 장 2달 동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조금 못 되는 한 20 며칠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좀 솔찬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비가 2,000원 하는 걸 1,000원으로 줄여서 사실 많이 우리가 참 입금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20여만 명이 늘은 당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당비를 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전액 다 지구당으로 다 보내주기 때문에 뭐 한 1,000명 정도만 우리 이 7인당원을 여러분들 갖고 오시면은 지구당 운영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중앙당도 이와 같은 기미가 보이는 것은 전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지금껏 출석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셔서 당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렵지만은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그 신념과 소신이 생기고 있는 요즘에 우리 중앙당의 분위기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당을 살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주방특위를 한 달 내내 열었습니다. 그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97분 이렇게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오신다고 하신 분 이상으로 다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보고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우리가 오늘 일정 후에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끝까지 자리에 좀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철호 의원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다음은 윤재욱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원내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내보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5분이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되는데 10분 이상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 선수라든지 또 대정부 질문 그동안에 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정부 질문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일 그 본회의 직후에 대정부 질문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자로 선정된 의원님들 또 정책위의 전문위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정부 질문 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국회가 상당히 평창 올림픽이나 서울 등으로 해서 좀 산만하기는 하지만 민생 현안이나 또 외교 안보 국방 관련해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년하고 달리 1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2월 임시국회를 여는 취지는 그동안의 의원 외교 활동이나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원내대표께서 마련해 주시기 위해 그 여당하고 협의하면서 2월 달 임시국회를 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월 국회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들도 많이 있고 또 제천에 의한 밀양 참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그 국민적 그 관심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원내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상임위 간사들하고 오찬을 겸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간사님들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헌정특위하고 사법특위, 이거 사법개혁특위 정말 중요한 특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위처럼 시간 되는 대로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특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석 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님이 분명히 첫 회의 때 2번 이상 연속해서 불참하면 사고입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은 헌정특위하고 사법특위 간사님들은 저하고 수시로 좀 교감하고 그 의제라든지 또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오늘도 이 의원 연찬을 하는 이유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또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개별적으로 강론과 관련돼서 자기 그 의견을 이렇게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의 입장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 개 특위 간사님들은 원내 지도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주시고 상임위에 우리 간사님들은 우리 당의 정책 수습들을 법안 소위할 때 꼭 참석을 시켜주십시오. 법안 소위하는데 이 법안 중요한 법안들이 자칫하면은 우리가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당 입장하고 달리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되거나 하면 나중에 이거 법사에서 잡기도 곤란하고 또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책 우리 당 수석들 반드시 간사님들이 소위에 참석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감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상임위 간사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